2026년 4월 26일 오늘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력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사담론 5번째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기자회견 만찬장에서 총격을 받았는데 다치진 않았다는데 좀 참 그렇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똥통에 빠져 있는데 그런 암살 미수가 동정표를 갖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트럼프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용케도 똥통에서 좀 살아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행하게 또 이란 전쟁은 종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인 것도 아닌 것이 휴전인 것 같은 휴전도 아닌 그런 상태가 더 끌어갈 것 같아서 참 힘듭니다. 이란이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란이 힘든 것은 그 애들 코딱지만한 데가 힘든 것인데 트럼프가 힘들고 미국이 힘들고 전 세계가 힘든 것은 참 견디기가 어렵군요. 트럼프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국면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런 호승지력 이기기를 좋아하는 그런 개팍스러운 승리를 계속 유지하는 데 쓰고 있는데 미국인들이 이런 유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매우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도 힘든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버스, 전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자가용 승용차를 갖지 않아도 사는데 큰 지장 없어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중교통이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승용차 아니면 어려워요. 자가용 승용차라든가 자가용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면 살기 어렵게 돼 있어요. 땅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교통이 우리처럼 촘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올라간다는 게 그 사람들이 느끼는 미국인들이 느끼는 이 힘든 거 말이죠. 이거는 우리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죠. 아주 고통스럽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트럼프에게 그 정치적인 압력으로도 될 것인데 그럼에도 솔직히 트럼프 같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성격인 사람들은 지가 어렵지 않으면 남이 어려운 것은 그닥 공감하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통계는 좀 영향을 받지만은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힘들게 끌고 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버티기 어렵다 했는데 이번에 또 암살 미수 사건이 터져서 약간 이제 동정표가 있어서 또 이렇게 이어가는 이런 국면이 되겠네요. 우리 미군 기지에 대해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서 트럼프는 비밀문서들 일기 때 자기 강요들하고 나눴던 비밀문서 다 지금 공개돼가지고 보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트럼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이었더구만요. 그거를 막았던 게 이제 강요들이고 내각인데 그러니 트럼프가 이기 때도 그랬는데 이기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이번에 이제 지금 내놓고하는 이야기는 이제 나토 쪽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는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은 또 꼬리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토에서 미군을 빼겠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토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좀 꼬리를 내리거든요. 그런 트럼프의 버리장머리로 우리한테는 안 했겠나?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계속 안 할까? 덜 떠들까? 우리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여버린 거죠. 미군 철수한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하시고 싶은 해야죠. 우리가 말릴 수도 없고 어떡하죠? 이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꺼냈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좆된 거죠. 그러고 지금 이란에 군대를 안 보내니 이러니까 그냥 한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은 특히 북핵을 얼마나 지그들이 보호해줬는데 지금 아무 나라 안 담고 있다는 헛소리 삑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를 다루는 방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생각나는 듯 씹으는 인간들한테는 하는 말 그대로 받아 쳐버려야지 그걸 갖다가 쫄면은 계속 밟고 들어오는 버리장머리이기 때문에 아주 조폭 삥 뜯는 식으로 그런 소리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미군들도 그렇잖아요. 주한미군들도 그전에 미군 생활물자 이런 것들 그냥 막 관세를 무는 것도 아니고 무슨 통관 장하는 것도 아니고 막 한국이 자기 나라 식민지가 되는 것이 그냥 막 마음대로 갖다 쓰고 나오면 팔아먹고 야매로 팔고 이짓거리 하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법대로 해라 저기대로 그렇게 탈법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법대로 하는데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군들이 죽을 맛이죠. 주한미군들이.
그래서 가끔 요새 뭐 주한미군 개인 범죄도 막 생기고 있잖아요. 술정고 주정 부리고. 옛날처럼 이제 좋지 않거든. 옛날에는 뭐 그냥 무슨 천군 천사가 된 것이냐 해갖고 대접받고 살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오죽하면은 그 효순이 사건인가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장갑차로 여중생 2명 밀어버렸잖아요. 장난으로 죽였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우리나라 이제 반미 분위기가 사실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우리 국력이 약하니까 그리고 미군이 그때는 사실 세계 경찰군으로서 기능을 할 때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이란 전쟁으로 또 드러난 거잖아요. 미군은 세계 각국에 있는 미군 기지는 경찰 국가 그 군대가 아니라 오히려 예물단지 화를 불러들이는 화금 덩어리 이제 군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동 이번에 그 카타르라든가 뭐 전부 다 미군 기지가 있는 데만 다 이란이 때려가지고 작살내 버리잖아요. 그거 다 한 5년 걸린대 최하. 그 최하로 따져서 복구하는데 다 망한 거죠. 뭐. 두바이 같은데 누가 여행 가고 있어요 이제. 두바이는 그 관광적으로 뭐 가는데 유명하잖아요. 뭐. 세계적인 관광지. 근데 그 두바이 호텔 가본 거 거기 알죠? 거기도 무슨 뭐 미사일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이란이 날려보낸 미사일. 날려보낸 미사일. 그러니 그거 되겠어요? 그 불안한 대로 누가 여행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뭐 성지 순례 그런 것도 이제는 다 날아간 이야기고 누가 하겠냐고요. 성지 순례 갔다가 죽으려고요. 그래서 이제 미군의 지위가 주한미군의 지위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주한미군이 우리한테 보호막을 해준다고 믿었고 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도 알아요. 보호막으로서 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뭐 주둔비를 인상해달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한테 월세를 내고 시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껌둥이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걔가 그런 이야기 했더만요. 그 첨단 무기를 갖다가 한국에서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본토에서 날려오려면 힘들어요. 그 스텔스기나 이런 그 첨단 비행기들, 그 전폭기 이런 것들은 전투기 같은 것들은 그 비행거리에 따라서 기름 소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또 비행기 기름은 우리 일반 기름도 아니잖아요. 최고급 기름인데 그 소모가 많이 되니까는 비행거리가 짧아야 되거든요. 워낙 그런 비행기가 길면 공중 급비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항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뭐 태평양 건너라 얼마나 멀어요. 우리가 지금 보통 뭐 여객기는 뭐 한 9시간 간다고 그러나요? 저 한국에서 미국 가는데 그것도 미국 동부 아니 서부 참 동부는 더 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한국 기지가 아주 자기들한테는 정말로 세를 내도 한참 내고 써야 되는데 그동안에 공짜가 뭡니까? 오히려 주둔비로 우리한테 삥 뜯으면서 거기서 군림했잖아요. 거주한 게 아니라 세입자가 아니라 무슨 뭐 상전 아래목 차지하는 걷다오지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확실히 해야 돼요. 그 멍청하게 쪼다같이 해가지고 그냥 뭐 미국이 기침하면은 우리가 감기가 이따위 짓 해갖고는 영원히 그 노예 근성을 벗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아직도 그 장동혁을 비롯한 국힘에 노예 근성이 있는데 우리 그 미국에 대한 노예 근성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6.25 때 도와준 것이 80년 전 이야기인데 그 7, 80년 전 이야기를 우려먹어도 그만 우려먹게 하고 또 우려먹는 사람들 보면 자기들은 6.25 겪어보지도 않았어요. 6.25를 겪어본다고 6.25 때 10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가 95세란 말이에요. 95세, 90세인데 지금 90세, 95세 생존자 얼마나 있나요? 다 죽었구만. 남은 이런 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겪어보지도 않은 6.25에서 막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줬으니까 그것도 뭐 아주 은혜니까 그냥 갚아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헛소리 삐삐 하지 말고 자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지금 이 정부에서도 자주파 동맹파가 있어가지고 각각 엇박자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자주파 동맹파가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자주파 일색으로 바뀌어가고 동맹파들도 이제는 미국의 실체를 알았던 만큼 이란 전쟁이 뭐 어느 끝나든 내일 끝나든 끝나긴 끝날 겁니다. 안 끝날 수는 없으니까. 끝나면은 끝난 다음에 미국의 지위가 어떻다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뻔해요. 안 봐도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동맹파든 뭐 승리 4대주의자든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 미국하고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번에 지금 미사일 패트리어트 사드 사드 이런 것을 한 3분의 1을 다 써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란 전쟁에. 재고가 3분의 1밖에 없다는데 그걸 복구하는데 재고 쌓는 데만 6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제조업 분야가 엉망진창이거든요. 그 옛날에는 그것이 전 것들은 하는 일이라고 다 제조업은 한참 줬던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술은 있지만 기술만 있으면 뭐합니까? 제조를 할 일꾼이 없는데. 그러니까 전부 뭐냐면은 옛날 공장으로 말하자면은 공장장은 있는데 공장집 생산직 사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뒷짐지고 지시하는 사람만 있고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아무리 첨단 무기 기술이 있으면 뭐예요? 설계가 있으면 뭐예요? 만들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그 설계나 기술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속으로 좀
아주 쾌재를 부르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옛날에 붙어서 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 딱 미국이 무기가 고갈된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도 어쩌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쩌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전쟁이라는 게 무슨 뭐 때려가지고서 미사일 이렇게 때려갖고서 막 여기저기 파괴시키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보병 또는 포병 이 병력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점령을 해서 거기다가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란이 지금 뭐 군대가 100만이라며요. 병력이 그거 들어오면 오라는 거 아니에요. 상륙해라. 상륙만 하면 아주 그냥 귀신을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무서워서. 못하고서 그냥 항공모함 요거에 갖다 놓고서 멀리서 원포하고 포탄 빡빡 날리는데 포탄 날리는 것이 큰 파괴력은 있지만은 그것하고 이기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포탄이 한두 푼 깜깜도 아니고 그것도 지금 뭐 거의 다 소진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미국이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에 여러 가지 걸 봅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패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게 무슨 막 활용만 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패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패권은 도덕성도 있어야 하고 지도력도 있어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힘만 갖고 있으니까 힘자랑은 됐지만은 그것이 패권은 아니잖아요. 뭐 그 국제사회라는 것이 혼자 힘자랑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동맹들이 전부 다 뭐 강건도 불구경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똥 싸고 자기가 치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원래 똥 싸는 치기도 치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같이 칠 때는 할 만했죠. 이제는 혼자 쌓아놓고 혼자 다 치해야 되니까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무슨 나토 욕하고 무슨 한국 일본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정말로 숙미 4대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 제대로 된 우리의 그런 그 소프트 파워 우리는 하드 파워는 지금까지 다 미국이나 이런 데에 능가해본 일이 없지만 소프트 파워 부드러운 어떤 힘으로 우리는 소위 문화의 힘, K컬처 힘 이런 것으로 세계의 이 존경심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그 외국에서 이 전 세계에서 이 외국어를 배우는 그 순위가 있어요. 당연히 영어를 제일 많이 배우고 왜냐하면 세계 공용어니까. 그 다음에 스페인어. 영어보다 스페인어가 인구가 좀 많아요. 사용하는 인구가. 옛날 스페인이 그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어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 프랑스어도 이제 유엔 공용어가 영어하고 불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라든가 그렇게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어. 독일어는 우리나라에서 제2 외국어였거든요. 그 영어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일본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어예요. 그 한국어가 무엇을 따돌리냐면은 중국어를 따돌렸어요. 중국어는 당연히 중국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세계적으로 중국이 이 중국어를 많이 배울 것 같지만은 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많죠. 왜냐하면 중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 다음에 외국에 가 있는 중화권 인구도 많잖아요. 사실 싱가포르나 무슨 그런 거 다 중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 다 중국인데 대만, 홍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한국어가 이제 중국어를 능가한 거죠. 왜냐하면 한국어를 배우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국어가 뭘 능가했냐면 이탈리아를 능가했어요. 이탈리아는 성악이라든가 오페라 뭐 이런 거 하려면 이탈리아는 어떻게 보면 필수인데 그런 거 다 능가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어가. 그래서 뭐 포르투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한국어가 이상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런 긍지도 가지 않는데 이게 이제 문화의 힘이죠. 그래서 외국에서 특히 유럽에서는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유럽 사람들한테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인데 한국은 얼마일 것 같으냐 그러면은 열에 9번 그럼 한국 한 2억 되는 거 아니야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한국 2억도 안 되거든요. 우리 저기 남북한 다 갖고 뭐 전 세계 교포 다 해야 한 7, 8천 되나요? 그 정도 되는 1억이 안 되는 거 하여튼. 그런데 2억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여권을 가진 인구가 75%인데 중국은 거꾸로 여권을 가진 인구가 17%랍니다. 중국인들 여행을 안 다니는 거죠. 다니는 사람도 맨날 다니다 보니까 많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제 한국인들을 막 많이 봤는데 일본인들은 그 뒤로 적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인구가 많은가 보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 여행을 가도 굉장히 많이 뻔질나게 다니고 그다음에 그 렌트카를 빌리면요. 한국인들은 하루에 1,000km를 뛴대요.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얼마나 쏟아니죠. 그러니까 표가 안 날 수가 없대요. 하도 한국인들이 많이 코빼기를 비치니까. 그래서 한국 인구가 일본 1억이지만 한국 2억이 나다는 겁니다. 그게 한국의 특징인데 뒤집어서 말하면 그 한국의 국력이죠. 사실 우리나라 여권이 해외에 가면 엄청나게 대접받습니다. 거의 뭐랄까 소매치기꾼들은 한국 여권이 아주 탈취할 것에 일일 정도로 그렇게 뭐 이런 거 큰일 나죠.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긍지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로 팍스 코리아나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갑시다.